여러분 안녕하세요. 5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지하였듯이 그 4교시로 이제 계속 이제 운영을 이제 할 예정인데요. 혹시 더 필요하다고 의견을 이 클래스에 좀 이제 남겨주시면 3, 4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뭐까지 원하시면 조금 더 필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해야 될 내용은 우리 30분 간격으로 주어진 시간 안에 온라인 강의를 들어야 출석 체크가 되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온라인 강의를 반드시 수강하고 필요한 경우 이제 실습을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5주차에서는 여기 빨간색으로 7개 정도 내용을 좀 살펴볼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절차적 또는 구조적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 언어, 그 다음에 이제 언어를 구분하는 방법을 이제 컴파일을 이제 필요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는 명령어 언어와 선언형 언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C나 자바에서 C에서는 뭐 헤더 파일, 라이브러리라고 그러고 자바에서는 이제 패키지를 이제 또 라이브러리라고 표준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게 여기 138번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출력할 때 이게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C++이나 보통 이제 자바 예외 처리하는 방법, 우리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함수를 이제 외부 함수를 이제 불러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1교시에는 우리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와 스크립트 언어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602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말 그대로 객체지향은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자바, 그 다음에 이제 C를 이제 객체지향 언어라 그러진 않고 이제 C++를 이제 객체지향 언어라 그래요. 그 전에 사실은 이제 비슷한 시기에 C 언어랑 비슷한 시기에 스몰토크라는 게 이제 1세대 객체지향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거의 쓰지 않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자바나 C에서 다 GUI 기반의 프로그래밍을 이제 하고 있죠. 어쨌든 스몰토크라는 게 이제 최초로 이제 그런 걸 적용을 했다.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어쨌든 객체지향은 객체를 이제 지향하는. 그래서 객체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현실에 세계에서의 모든 뭐 살아있는 생물, 그다음에 뭐 동물, 사람, 뭐 물건, 사물 이런 걸 다 우리가 객체 또는 개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우리가 객체라고 하고 오브젝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또 개체라고 하는데 뜻은 이제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개발할 때 객체들을 조립해서 원하는 기능을 이제 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절차적, 어떤 프로시저적인 구조적인 프로그래밍을 이제 물론 객체지향 언어에서도 이제 메소드로 구현을 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객체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래밍. 그렇죠? 그래서 다른 프로그래밍에서 만들어 놓은 객체 프로그래밍을 언제든지 다시 불러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객체지향 언어의 개념이죠. 그래서 객체지향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의 장점하고 단점 있죠. 이제 뭐 장점은 이제 상속이라는 게 가능하죠. 객체로 만들어진 클래스를 이제
이미 사전에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이제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 뭐 상위 클래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거를 이제 상속받아서 내 자식이 필요한 메소드나 뭐 변수를 선언해서 그대로 이제 이전에 부모 클래스로 받은 거를 쓸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드의 재활용성이 높고 분석과 설계가 쉽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유지 보수도 쉽고 하지만 이제 좀 처리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구현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어떤 분석 및 설계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게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603페이지를 보시면 객체라는 거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우리 객체, 클래스, 메시지 라는 개념을 여기서 이제 구성 요소라고 했죠. 반드시 알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게 우리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 603페이지 캡슐화, 정보온닉, 추상화, 상속성, 다형성 뭐 이런 얘기들을 반드시 좀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 우리가 이제 필기 시험에도 나오고 실기 시험에서도 이런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는 우리가 뭐 아까 엔터티 객체라고도 설명을 했죠. 모든 사물 뭐 살아있는 생물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객체지향 자바에서도 보면 속성과 메소드 두 가지로 구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변수 선언하는 거를 이제 속성이라고 보면 되고 어떠한 동작죠. 뭐 자동차를 생각을 하면 자동차도 객체인데 그 안에 수많은 객체들이 또 모여 있죠. 자동차를 클래스로 하나 만들어서 자동차의 연식, 그 다음에 뭐 자동차의 색깔, 자동차 가격,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데이터 값이라고 할 수 있고, 자동차가 주로 이제 뭐 움직인다, 뭐 멈춘다, 좌회전한다, 우회전한다, 깜빡이 넣는다, 뭐 이런 걸 우리가 메소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성과 메소드의 개념을 반드시 좀 알아두시고, 이제 객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클래스가 이제 되죠. 그래서 클래스 안에 우리가 이제 다양한 속성과 메소드를 정의를 해서 객체들을 이제 구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를 움직이게 하는 상호작용을 하는 수단은 메시지죠. 메시지 보낸다라고 할 때 그 메시지인데, 어떤 매개 변수를 통해서 객체의 메소드를 동작하게끔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메시지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결과값을 반환을 보통 하죠.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5가지 주요한 특징. 캡슐화는 인캡슐레이션, 데이터와 메소드를 하나로 묶는다라는 개념이 캡슐화고요. 정보 온닉은 주로 이제 메소드에서 물론 데이터도 이제 정보 온닉을 개념을 하지만 다른 객체들 간에 아주 중요한 데이터나 메소드를 이제 접근을 허용하지 어떤 건 허용하고 어떤 건 허용하지 않고라는 속성을 이제 특징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추상화는 말 그대로 아까 자동차 얘기를 했지만 사실 자동차가 데이터와 속성으로 구현돼서 우리가 자동차를 이제 객체들이 많이 모인 클래스로 이제 만든 거죠. 그게 실제 프로그래밍 된 코드는 이제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추상화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속성은 이제 자동차 중에 공통적인 특성을 클래스로 만들고 기종에 따라서 다른 특성을 부모의 클래스에서 상속받아서 새로운 속성이나 메소드를 정의를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질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다양성은 주로 이제 메소드에서 얘기를 하는데 주어지는 매개 변수마다 구현된 메소드의 결과값을 다르게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이제 가지고 이제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03페이지 설명이 자세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 개념은 이제 여러분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자바에서 어쨌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시고, 좀 어려운 말 자체가 어렵긴 하지만 프로그램 코드에서는 이제 늘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좀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 604페이지에 보면 이게 실제로 이제 그 기출 문제인데요. 604페이지에 보면 그 5번 문제죠. 객체지향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2번 한번 볼까요? 현실 세계를 모형화해서 사용자와 개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돼 있죠. 소프트웨어 재사용률이 높아요. 내가 만든 클래스를 다른 사람이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 사람이 만든 클래스를 내가 그냥 쓰면 되겠구나. 그전에는 그거를 내가 다시 객체지향이 아닌 경우는 다시 만들어서 새로운 어떠한 객체들의 집합인 클래스를 가지고 구현하고자 할 때 처음부터 다시 코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 클래스 기반, 그러니까 객체 지향의 기반은 클래스 개념을 그대로 사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시간이 좀 이제 구현하는데 시간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유지보수가 상당히 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2, 3, 4번은 맞는 거고, 1번은 보면 이제 프로시저의 근간을 두고 프로그래밍을 구현하는 기법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 근간은 아니죠. 물론 자바에서도 메소드를 구현할 때 이제 그 메소드 자체가 이제 C에서 함수 기반, 모듈 기반 하는 방법으로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 그게 이제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속성과 메소드를 캡슐화한 클래스를 재사용해서 유지보수도 쉽게 하고, 그거를 이제 추상화시켜서 모델링하는 기법이라고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604페이지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실제 또 기출 문제가 4번이죠. 4번. 객체지향 개념에서 이미 정의되어 있는 이제 이미 그 전에 만들어 놓은 상위 클래스, 이걸 이제 우리가 슈퍼 클래스, 부모 클래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만들어진 게 이제 그 속성과 메소드가 있을 텐데, 이 메소드를 비롯한 모든 속성을 하이 클래스가 물려받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3번 인헤리턴스, 상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1번은 앱스트랙션은 추상화, 2번은 메소드, 클래스를 만들 때 또는 객체를 구현할 때 메소드라고, 속성하고 메소드가 있고, 4번은 이제 메시지들 사이에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가 메시지라고 하죠. 보통 매개 변수를 넘겨서 그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605페이지에 보면 이제 스크립트 언어, 여러분들이 그 자바스크립트라고 이제 2학년 때 이제 배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 쪽 그 스크립트 언어 대표적으로 이제 스크립트 언어라 그러고, 그다음에 서버용 쪽에서는 보통 데이터베이스 언어 ASP나 JSP, PHP, 요즘 이제 파이썬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스크립트 언어는 이제 보통 HTML 문서 안에서 삽입이 돼서 대표적으로 자바스크립트처럼, 물론 이제 다른 스크립트 언어도 마찬가지지만 별도의 컴파일러를 거치지 않고 다른 번역기가, 그래서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번역기가 이제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 문서를 번역을 해서 결과를 이제 알려주는. 그래서 보통 게시판, 상품 검색, 회원 가입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그 서버용 스크립트 언어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서버 쪽에서 이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 언어는 이제 개발 시간이 짧고 코딩하기가 배우는 게 이제 좀 쉬워요. 좀. 그다음에 실행 속도가 좀 느리다. 런타임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의 605페이지에 보면 아직 ASP는 윈도우 계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작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JSP는 자바로 이제 하고, 모든 이제 운영체제에서 가능하고, 그다음에 PHP는 보통 이제 유닉스나 리눅스, 윈도우에도 가능하지만, 그렇죠? C나 자바 등과 문법이 이제 비슷해서 PHP를 배우기는 이제 어렵진 않아요. 파이썬은 요즘 이제 많이 쓰고 있죠. 대화형 인터프리터. 얘의 장점은 뭐냐면 배우기 쉽다는 거하고, 뭐 운영체제라든지 회사마다 사용하는 플랫폼에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이제 구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606페이지를 볼까요? 606페이지에 보면 그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죠. 그다음 변수 선언도 필요 없어요. 자바스크립트 할 때. 그 다음에 HTML 안에 이제 스크립트라는 이제 태그 언어를 써서 그 안에 이제 그 소스 코드를 삽입을 하죠. 그 다음 웹브라우저는 있어야 되죠. 그 웹브라우저를 이제 이용해서 그 파일을 부르면 인터프리터 번역기가 수행을 해서 결과값을 보여주는 4번 자바스크립트. 이제 CGI는 커먼 게이트 인터페이스라 해서 이제 보통 이제 그 방문자 횟수 예전에 이제 그런 걸 많이 이제 했었던 프로그래밍 언어고, XML은 HTML 언어에서 확장된 익스텐셔블 마크업 언어죠. 이제 사용자 기반의 마크업 태그 언어가 가능하게끔 이때부터 시작이 됐죠. 요즘은 이제 HTML5가 대세이긴 하지만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ASP는 우리가 서버 측 스크립트 언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